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당신이에요. 돈도 벌게 해준다고. 감동과 힘이 느껴지니까 일단 인간 사회를 빗댄 성인을 위한 동화가 아닌가. 동물 영화죠,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동물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 랭킹의 오승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김 기자님이 키우시는 고양이 솔로 잘 있나요? 고양이 앞으로 부르시고 그러세요? 솔로의 이 모습은 사람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 굉장히 세수를 열심히 하는 거 있거든요. 깔끔 떨죠. 정말 깔끔해요. 아, 확실히 사람보다 낫구나. 여자분들 특히 머리 잘 안 감으시잖아요. 동물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뭔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얻는 것만큼의 어떤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25%를 향해 달려가는 요즘에 사람보다 나은 동물 영화 베스트 3 오늘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3위는 플리퍼입니다. 영화 플리퍼는 주인공 샌디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촌과 함께 바다로 떠난 샌디는 어부들의 총에 위협을 당하는 돌고래를 숨겨주게 되면서 돌고래 플리퍼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고래 영화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그 외에도 많아요. 프리윌리, 돌고래 알파, 그리고 호러 영화이긴 하지만 올카, 또 돌고래와 고래, 또 다큐멘터리인 더 코브 슬픈 돌고래 진실 등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플리퍼의 어떤 점에 반해서 이 3위로 꼽으셨나요?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돌고래와 함께 바다에서 놀고 싶다라는 로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완벽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네. 둘이서 콜라캔으로 캐치볼도 하고 샌디와 함께 달리기도 하고 또 미운 삼촌에게 물을 뿜어서 이제 잔소리를 멈추게도 하고 강아지 영화를 포맷을 그대로 돌고래를 주인공으로 옮긴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훈 영화의 그렇죠. 문제죠. 해양 폐기물 요즘 플리퍼가 이제 카메라를 물고 심해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폐기물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돌고래 조련사였던 릭 오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플리퍼 시리즈를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돌고래 보호 운동가 또 돌변을 했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플리퍼 역할을 했던 돌고래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스스로 호흡을 끊고 자살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동물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람보다 나은 동물 영화 베스트 3 중에 3위는 마리와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자, 영화 마리와 강아지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야야가 버려진 강아지 마리를 키우게 되면서 일어나는 얘기인데요. 평온했던 마을에 갑자기 대지진이 닥쳐옵니다. 주인은 구조되지만 마리와 새끼들은 그곳에 남게 되고요. 마리는 악천후와 배고픔 속에서 필사적으로 새끼를 돌보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슬프고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실제 모델이었던 강아지 마리는 지금도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고. 안심해요. 아무튼 영화 속에서 그 강아지의 모습은 우리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죠. 맞습니다. 사람보다 이 나은 개 마리의 이야기는 영화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발에다 막 파헤치고 할아버지를 구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우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강아지는 하는데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정말 화가 나잖아요. 왜냐면 구조기가 왔는데 그 할아버지랑 애만 이렇게 구해서 가고 마리와 새끼들은 그냥 남겨놓고 갑니다. 말만 들어도 화가 나죠. 네,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려동물인 개. 이게 영화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물 영화 베스트 3 2위는 펭귄입니다. 펭귄은 펭귄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한 마리 새끼를 살리고 또 키우기 위한 부모 펭귄들의 숙명과도 같은 희생과 또 그 안에서 느끼는 숙연한 감동이 어우러진 그런 걸작입니다. 260일간의 실화를 담은 얘기인데요. 펭귄은 이 아빠가 애기 키우잖아요. 네, 아빠가 훨씬 힘들죠, 사실. 맞아. 겨울이 올 무렵에는 오모크라는 신비한 장소를 찾아 그들만의 은밀한 짝짓기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전부 집합해서요. 1부 1초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요. 그야말로 정말 합동 결혼식의 비주얼이네요. 결혼을 하면서도 이렇게 바람 많이 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을 낳느라 지친 어미는 이제 알을 수컷에게 맡긴 다음에 태어날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구하려고 다시 바다로 떠납니다. 근데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3, 4개월간 굶주리면서 동면 상태로 알을 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께서 꼭 아이들과 함께 감상해 보시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보다 나은 동물 영화 베스트 3 중에 2위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입니다.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은 인간의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을 개발한 과학자 윌이 약의 임상 실험 대상이었던 유인원 시저를 키우면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폭행 사건에 연루된 시저는 동물 보호소에 갇히게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받게 되면서 변화를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극중 약의 효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침팬지를 순식간에 뭐 거의 인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들 사이에 쟤는 이거 좀 해야 된다. 사람보다 나은 뭐 리더십을 시저가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노예 해방의 어떤 리더가 되는 셈이죠. 네, 자신이 돌아갈 곳은 자연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또 이 영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과학을 증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굳이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경각심을 주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뭐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잔인한 게 어떤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위해서 뭔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키고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위기를 좀 바꿔줄 저희 1위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1위는 꼬마돼지 베이브입니다. 꼬마돼지 베이브는 95년도에 기발한 아이디어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호주 영화입니다. 한 마리 새끼 돼지가 양치기로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재밌게 담은 어떻게 보면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 있죠. 귀엽고 깜찍하고 머리도 좋고 만나고 싶죠, 진짜. 키우고 싶죠. 네, 맞아요. 네. 동물들의 입을 빌려서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가 이제 서로 다른 종족인 양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또 적극적인 대화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더 소통이 부족한 종족이 아닌가라는 그런 면을 꼬집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동물 영화죠.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동물 영화입니다. 사람보다 나은 동물 영화 베스트 3 중에 대망 1위 스튜어트 리틀입니다. 자, 영화 스튜어트 리틀은 리틀 가문의 스튜어트가 입양이 되면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동생을 기대한 리틀 가문의 아들 조지는 이 입양되는 생쥐라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요. 키우던 고양이 스노우벨 역시 새로운 스튜어트를 괴롭히게 되지만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쥐를 어떻게 동생으로? 친동생을 기대했는데 쥐가 오게 되는 것이죠. 개도 아니고. 스튜어트를 소개하는 자리가 또 있었는데요. 조지는 스튜어트에게 넌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생쥐일 뿐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게다가 고양이도 키우는데 왜 생쥐를? 자, 첫날부터 스튜어트는 이 고양이 덕분에 정말 목숨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리틀 부부의 설득을 통해 부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고양이가 있는 집에 생쥐가 입양되어 온다는 이 설정 자체가 같은 종족의 입양도 잘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단면을 잘 꼬집는 게 아닌가라는 사회적인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양이라는 어떤 대상을 쥐라는 대상에 좀 감정이입하면서 약간 인간사에 대한 우화를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성인을 위한 동화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동물 영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인간 사회를 빗댄 어떤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람보다 나은 동물 영화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동물 영화긴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뭔가를 건드리는 약간 그런 감동과 힘이 느껴지는 작품들로 구성이 돼서 오늘 영화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엔 랭킹의 오상진이었고요. 네, 저는 김도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